축성 기술로 본 한국의 성과 7차 시 고신라 시기의 성과. 성곽 속으로. 고신라의 성곽은 어떠했나요? 자, 이번에도 저를 따라오시지요. 삼국 중 가장 늦게 고대 국가로 성장한 신라는 서남쪽으로는 백제와 가야와 끊임없이 충돌하였으며 바다 건너 외의 침공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동북쪽으로는 동해안을 따라 말갈이 수시로 침범해왔고 진평왕 때부터는 고구려의 세력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이러한 세력들의 틈바구니에서 성장한 신라는 외적을 방어하기 위해 일찍부터 성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박혁거세 21년 서울에 성을 쌓고 금성이라고 했다고 하였으나 아직 금성의 실체는 분명하게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금성은 경주 평야 일대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금성의 크기가 월성보다 크지 않다고 했으므로 궁전을 둘러싼 궁장 정도의 시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라의 왕궁은 남천가의 반달 모양 구릉 위에 있는 월성이었습니다. 월성은 파사왕 22년에 구축된 토성이며 월성 내부와 주변의 넓은 평야지대에 궁전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월성의 서북방에는 거대한 분묘군이 조성되어 있었으므로 월성의 동쪽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도성 주변에는 명활산성과 남산성, 서형산성과 북형산성, 부산성 등을 쌓아 도성을 방어하도록 하였습니다. 신라 도성이 있었던 경주 월성 전경을 살펴보며 본격적으로 학습 내용을 살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석춘산성이 등장하기 전까지 신라의 축성 기법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 1. 시대적 배경. 고신라 시기 성곽 축조의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십시오. 삼국사기에는 신라가 시조 혁거세 왕 때부터 성곽을 구축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신라와 가야가 성장한 영남 지역에서 토성의 축조는 백제에 비하여 늦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의 토성으로는 경주 월성, 대구 달성, 경산 임당동 토성 등이 알려져 있지만 대체로 4세기 중엽 이후에야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삼국지 동의 전에는 진한과 변한에 성책 또는 성곽이 있었다고 되어 있지만 그건 역시 토성이 아니라 양산, 평산이 유적, 김해, 봉황대 유적과 같이 환호와 목책의 형태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축토성은 고대 국가의 등장과 함께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 월성은 3세기 말 이후에 축조된 것으로서 영남 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축조된 토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주의 중심을 둔 사로국은 3세기 말경에는 포항, 울산 지역을 통합하고 그 외곽까지 영향력을 미치면서 초기 국가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4세기 중엽부터 경주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부터 토성이 축조되기 시작하였으며 5세기 후반에는 이러한 토성 축성 기법과 기술 계통을 달리하는 완성된 형태의 석성이 등장하게 됩니다. 신라 초기의 성곽은 양산 순지리 토성과 강릉 토성을 제외하면 거의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축성 기법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신라 초기 토성 분포도를 참고 자료를 클릭하여 확인해 보세요. 2. 주요 성곽. 주요 성곽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네, 가장 먼저 경주 월성에 대해 알아보죠. 월성은 경주 시내 남천 북변에 저평한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파사이사금 22년 축성된 신라의 궁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월성 성벽은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축성 기법은 알 수 없지만 남천에 의한 자연 단해면을 성벽으로 이용하고 남천은 해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상 성벽은 서남쪽에서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체 둘레는 1841m이고 일부 구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성벽의 높이는 11m에서 16m 정도이며 문지의 단면에서 확인되는 성벽 기저부의 너비는 24에서 32m 정도로 확인되었습니다. 성벽의 중심부는 흙으로 판축하여 쌓고 상면에는 활석으로 보강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최근 실시된 지자기 탐사 결과를 보면 월성 내부에는 다수의 궁전 건물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지 마립간대에는 해자를 파서 월성의 방어력을 강화하였으나 문무왕은 해자를 되메우고 북쪽과 동쪽 평지에 전각을 지어 왕성의 범위를 확대시키게 됩니다. 다음은 도당산 토성입니다. 경주시 인왕동 남산자락 최북단의 구릉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채성은 대부분 훼손되고 원상을 알아볼 수 있는 곳은 동남쪽 50m 정도인데 성벽의 잔존 높이는 4m, 상부 너비는 4.5m, 성벽의 둘레는 약 1km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성벽은 교호 성토하여 축성하였는데 정확한 축성 기법은 알 수가 없습니다. 경주 지역에서 확인되는 도당산 토성과 같은 시기의 신라 성곽으로는 건천작성, 양동리 산성, 남산 토성, 명활 산성 등인데 모두 토성으로 구축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달성은 대구 분지의 서쪽 신천 범람원에 접해 있는 낮은 구릉상에 축조되어 있습니다. 성의 둘레는 1300m 정도이고 현재 남아있는 서벽의 높이는 5에서 12m 정도입니다. 달성 역시 성벽에 대한 부분적인 조사 결과 내부는 활석으로 된 적심석을 넣고 외부에 점토로 다져 덮은 구조라고만 하여 정확한 구조를 알 수 없습니다. 성벽에서 4세기 중엽으로 편년되는 토기편이 출토되어 성벽 축조 상한은 4세기 중엽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순지리 토성은 경남 양산시 순지리와 답골리의 경계에 있는 표고 213m의 산성에 정상부와 계곡부를 포용하여 쌓는 포곡식 산성으로 둘레는 960m입니다. 성벽은 생토층 위에 점토와 마사토를 교대로 쌓아 견고하게 구축하였으며 토층의 두께는 20cm 내외로 정교하지는 않습니다. 토성의 축조 방법은 폭 4m의 나무 기둥을 1에서 1.2m 간격으로 두 줄로 세우고 그 속을 흙으로 채운 뒤 좌우에는 마사토와 점토를 경사지게 쌓아 보강하였습니다. 토성의 축성 시기는 5세기 전반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임당 토성은 경산 임당동의 남북으로 긴 구릉상에 위치하며 전체의 둘레는 950m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성벽은 먼저 기저부를 구축한 후 중심부에 너비 4.5m에 1m 간격으로 영정줄을 세우고 그 내부를 성토한 후 내외벽을 덧대어 마감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토성의 축조 연대는 대략 4세기 중엽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6세기까지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릉 토성은요? 강릉 토성은 동해가 바라다 보이는 강릉시 강문동의 죽도봉에 위치하고 있으며 둘레 1km 정도의 토성입니다. 죽도봉은 해발 8에서 26m의 구릉지로 성벽은 구릉 전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축성 기법을 보면 협소하고 완만한 경사면을 가진 원지형의 약점을 보강하기 위하여 성 내부 공간을 확장함과 동시에 성벽의 높이를 높이는 방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정상부에서부터 성벽의 진행 방향을 따라 생터층을 파고 목줄을 세운 다음 안쪽에서부터 일정한 높이로 성토하여 내부 공간을 확장하고 외사면의 기저부와 안식각을 이룰 수 있는 범위에서 성벽을 마감하였음이 확인됩니다. 발굴조사 구간 내에서는 이러한 내부 공간 확장을 위한 토목 공정을 위하여 설치되었던 3열의 목주열이 확인되었는데 목주의 가로 세로 간격은 1.2에서 1.5m입니다. 강릉 토성은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구축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출토 유무를 고려할 때 5세기 중엽 이전으로 소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축성기법의 특징. 좌랑님, 고신라 시기의 성곽 축성기법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네, 가장 먼저 고신라 성곽의 입지는 능선에서 말단부나 평지에서 돌출된 자연 구릉 지역이 주로 이용되었습니다. 성곽의 규모는 월성 1.8km, 도당산 토성 1km, 대구 달성 1.3km 등 대체로 1에서 2km 규모로서 6세기대의 군현성의 규모와 거의 비슷하며 경주에서 사방으로 연결되는 교통로를 따라서 일정한 거리에 구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신라 시기의 성곽은 대부분 토성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환호나 목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3세기 이후에는 환호나 목책 대신 토성 위주로 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신라 토성의 축조 기법은 발굴 사례가 많지 않아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양산 순지리 토성이나 강릉 토성의 사례를 볼 때 목주를 이용하여 성토 다짐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벽은 경사각을 고려하여 2열의 목주가 4m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목주와 목주의 사이를 1m 정도로 조밀하게 세우고 사질토와 점질토를 교호 성토하여 성벽을 축조하였습니다. 목주의 잔존 상태를 볼 때 목주는 토성벽을 유지시켜주는 구조체로 기능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양산 순지리 토성의 성벽 단면을 보면 목주가 세워져 있는 구간에서 토층이 구분되지 않고 목주 외부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중심 토루와 외피 토루의 구분이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양상은 기단 성렬을 중심으로 중심 토루와 외피 토루로 구분되는 통일신라 시기의 토성 축성 방법과 다른 점입니다. 2열의 목주열의 간격은 4m, 목주와 목주의 간격은 1에서 1.2m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통일신라 시기 판축 토성의 목주의 간격은 3.3에서 3.6m를 유지하고 있어 축성 기법의 변화 양상을 알 수 있습니다. 고신라 토성의 축조 시 이처럼 조밀하게 목주열이 설치된 것은 목주가 판축을 위한 영정주로서 기능했다기보다는 토축이 용이하도록 성토된 흙의 흐름을 막아주고 축성 이후 토성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체로 기능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신라 토성에서는 한성 백제 시기의 백제 토성과 마찬가지로 기단 성렬이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단부에 성렬이 배치되는 양상은 토성의 축조 시기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기저부의 한쪽에만 성렬을 배치하는 경우는 6세기 중반에서 8세기 전후로, 기저부의 양쪽에 성렬이 배치되는 경우는 8세기 후반에서 9세기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성의 성벽은 점질토와 마사토처럼 성질이 다른 두 가지 흙을 교대로 쌓아서 구축하였는데 고신라 시기 토성벽은 성토층의 한 층의 두께 20cm 달할 정도로 두껍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같은 토층 양상은 5cm 전후에 얇고 정교하게 구축되는 통일신라 시기의 토성벽과 구분이 됩니다. 고신라 토성의 성벽에서는 전형적인 판축 토성에서 확인되는 종장목과 횡장목, 협판 등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토성의 축조 방법을 설명함에 있어 관례적으로 판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판축이라는 용어는 영정주와 횡장목, 판목 등으로 결구된 틀 안에 흙을 채우고 다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고신라 토성의 경우는 판축이라기보다는 성토 다짐하였다는 것이 적합한 용어가 될 것입니다. 토성은 석성에 비하여 축성이 용이하지만 문구부의 처리 및 배수 시설의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토성의 경우도 문구부에는 석축을 하며 성벽을 쌓기 전 석축 배수 시설을 먼저 설치하였습니다. 양산 순지리 토성의 문구부에 사용된 석재를 보면 부정형의 할석을 난층 쌓기로 쌓아 놓았으며
이는 축성 당시 석재 가공 기술과 정연한 석축 기술이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좌랑님, 경주 지역의 시기별 축성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신라 왕경을 방어하는 성곽은 정궁인 월성과 도성 전체를 수비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3세기에 걸친 변화가 확인됩니다. 제1기의 성곽은 도당산 토성, 남산 토성, 명월산 토성, 건천작성, 양동리 산성이 해당되며 모두 토성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6세기 이전에 축조된 것으로 건천작성과 양동리 토성을 제외하면 모두 월성과 근거리에 있습니다. 제2기는 명월산 석성, 남산 신성, 서형 산성, 북형 산성, 고호성이 축성된 시기로 석성 중심으로 축조됩니다. 제3기는 부산성, 관문성이 축조된 시기로 신라 통일기 초에 해당합니다. 나와 같이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몇 가지 퀴즈를 통해 이제까지 들려준 이야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이번 시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고신라 시기의 성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